SF 영화나 게임의 세계에서는 과학이론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품에서도 우주복을 착용하지 않고 우주 공간에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맨몸으로 우주 공간에 나간다. 이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인식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위기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편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우주 공간에 홀로 떨어졌을 때 죽음과 장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것이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파열하다. 맨몸으로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오해가 몸이 얼어붙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정도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인체가 그대로 터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몸은 꽤 튼튼하니 말이죠. 금세 피의 불꽃 축제를 벌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플래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죄송스럽네요. 그 누구도 아무것도 파열하지 않습니다. 여긴 시원하네요. 이번에는 얼어붙는다는 이야기로 돌아볼까요? 우주 공간은 진공이므로 열을 전달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피부에 느껴지는 바람도 없습니다. 보온병 가지고 계신가요? 바깥 부분과 음료수를 넣는 부분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에 뜨거운 커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보온병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주 공간에서 물체는 열 방출에 의해서만 열을 뿜어냅니다. 행성이나 항성도 열 방사에 의해 열을 방출하고 있는데요.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열의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우주의 점이 된 불운한 우주여행자가 아이스큐브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말이죠. 우주를 말할 때 흑체 온도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한 물체가 항성에서 받은 방사를 완전히 흡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물체가 지닌 온도입니다. 흑체 온도는 궤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구 궤도에서는 섭씨 영하 19도가량으로 이는 우주여행자가 얼어붙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빙질이 단단한 안반처럼 되기 시작하는 온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동결선 바깥쪽, 즉 목성의 궤도부터입니다. 불행한 우주여행자는 꽁꽁언 바나나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급속냉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살려줘! 숨을 못 쉬겠어. 어느 쪽이 됐든 우주 공간에 맨몸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닥친 문제는 온도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우선 공기가 없잖아요. 즉, 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도 몇 분도 버티지 못할 것이고 머지않아 산소 결핍에 의한 뇌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주는 이렇게나 위험한 곳이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주에서 목숨을 지키려면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기압이 제로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주에는 대기가 없으니까요. 액체는 곧 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체내의 혈액은 곧바로 비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진정하세요. 혈액은 혈관 내에 단단히 갇혀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우리의 안구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항상 안구를 덮고 있던 눈물의 층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리고 안구 내의 액체의 비등이 시작되죠. 또 눈은 태양의 자외선에도 취약한데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눈을 감아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운 우주의 광경이 인생의 마지막 풍경이 되면 안 되니까 말이죠. 다음 문제는 폐 속의 공기입니다. 공기는 밖으로 당겨짐으로 폐포가 손상되고 호흡기 내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곧바로 숨을 내쉬셔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하세요.
무서워서 숨을 멈추면 더 힘들어집니다. 실핏줄이 터지고 공기가 혈류로 들어가면 내장, 특히 심장과 뇌에서 대량의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눈과 폐 외에 귀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손으로 두 귀를 꽉 막아주세요.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참지 마세요. 구토를 통해 위장에 공기가 배출되면 위장에 심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를 염두에 두면 우주에서 30초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30초 정도 있으면 우주선 시스템이나 승무원이 긴급 사태 대응에 늦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마저 지나버린다면 사태는 아주 심각해지는데요. 그에 대한 예방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역시나 인체가 파열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압차로 인해 몸은 팽창할 텐데요. 빼빼 마른 체형의 일반인도 마초 스타일의 보디빌더로 바뀝니다. 이 꿈의 경험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마음은 접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주 공간에선 가혹한 태양 방사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온 환경이라도 우주 비행사는 방사선에 의해 대량의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되고요. 혈액이 비등하는 단계가 되면 이윽고 혈압 하강이 시작됩니다. 1분 30초여가 지나면 혈액은 혈관 내에서 기체가 되어 심장은 정지하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구조팀이 몇 분 동안은 소생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이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환자를 표준 기압의 환경으로 돌리는 것인데요. 그때 체내에서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압실과 가압식의 송풍식 마스크가 있다면 이상적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세계에서는 우주 여행자의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환자의 시력과 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보행할 수도 없고 음식 맛도 모르게 되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틀림없이 생애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겠네요. 우주 공간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사실 우주 비행사가 아닌 한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우주 도시를 만들거나 화성으로 이주하는 시대가 곧 머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말에는 아르헨티나나 호주에 비행기를 타고 가듯 화성으로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주선에서는 당연히 우주복을 착용해야겠죠. 그런데 파손 등으로 인해 우주복 내부의 기압이 유지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우주 강국에 위신을 건 우주선을 치라도 파손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소유주 11호의 비극이 그 좋은 예인데요. 지구상의 궤도에서 압력이 떨어지며 게오르기 도브로볼스키, 블라디슬라프 볼보프, 빅토르 파차예프라는 3명의 소련 우주비행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승무원 전원이 숨진 미국의 챌린저호 폭발 사고나 컬럼비아호 공중 분해 사고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우주선은 마치 통통배처럼 느껴질 정도로 21세기 말에는 우주선이 기술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현저하게 좋아질 텐데요. 그렇지만 어디서든 유비무환인 법입니다. 우주 유영은 현대의 스카이 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로 즐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1분 30초 동안 진공에 멈춰 있을 필요는 없지만 15초에서 20초 정도면 심해에서의 스쿠버 다이빙보다 안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와 인체에 대해서 잘 숙지한 사람이라도 우주복 없이 쾌적한 우주선 밖으로 나오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죠? 우주 공간은 인간에게 가장 적대적인 환경으로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에요.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